경북 봉화에서 예천까지 이어지는 110km 길이의 내성천. 강변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집중호우로 모래사장은 급류로 뒤덮였습니다. 한 해 강수량의 70%에 맞먹는 비가 보름 동안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흙더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예천에서만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달 18일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됩니다. 부대에서 챙겨온 건 삽과 갈퀴, 고무장화가 전부였습니다.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같은 인명 구조 장비는 없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임무라는 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지시받았습니다. 장병들은 삽으로 바닥을 찔러가며 강가에서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물은 안 들어갔던 것 같아.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 철수를 해가지고 여기 완전 모여있었던 것 같아. 투입 둘째 날 입수 지시가 떨어집니다. 해병대원들은 지시대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뭐 깊게 들어간 친구들은 그쯤 들어갔을 거예요. 예, 무릎까지도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다 1시간쯤 뒤 갑자기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저기서 막 저 밑에서 여자분하고 남자 대원하고 둘이 막 119 불러달라고 막 하더라고요. 해병대원 5명이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맨 앞에 가던 다른 병사가 여기 좀 깊은 것 같은데라고 하다가 갑자기 머리끝까지 물에 잠길 만큼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떠올라요. 그걸 보고 뒤에 있던 2명의 병사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다가 같이 빠져버립니다. 물에 빠진 해병대원 5명 중 4명은 바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실종된 지 14시간 만인 밤 11시쯤 6km 떨어진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대에 배치된 지 갓 2달 된 20살 최숙은 일병이었습니다. 내성천은 평소에도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수영을 금지한다는 경고용 팻말도 서 있고 인명 구조 장비도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 일병은 구명조끼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요새기 물살이 세는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오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요. 그 기본 구명조끼 비싼가요? 실제로 당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상류는 물살이 매우 거셌습니다. 해병대와 함께 수색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은 헬멧과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했습니다. 안전 로프로 서로 연결도 했습니다. 소방청 매뉴얼을 보면 물살이 거셀 경우 15cm 깊이에도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교육받고 현장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조금의 위험 요소라도 있으면 저희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당시 상류에서는 육중한 장갑차가 투입됐다 5분 만에 철수할 정도로 물살이 거셌습니다. 흙탕물이라 시야 확보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황토물이 내려가니까 바로 앞에도 모르죠. 바로 앞에도. 안 보인다고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물에 들어가 생각을 안 하지. 흙탕물일 때는. 불어난 물로 위험하다는 현장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묵살됐다고 합니다. 한 해병대원은 수색 전에 어머니에게 살아 돌아올게요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온다고까지 했대요. 지휘관들이 입본부에다 보고를 했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색해라고 했대요. 동료의 실종 소식을 듣고 난 뒤 아들은 어머니에게 다시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게 나였을 수도 있었다. 밤새 울었는데도 최일병 엄마 입장이었다면 나는 우리 애기 그 태극기 안 입힐 거예요? 그 관 엎어버릴 거예요? 조끼를 입혀야 되는데 왜 태극기 입혀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속속 전파되었습니다. 투입 첫날처럼 한 줄로 서서 하는 비효율적 수색 말고 둘째 날부터는 4인 1개조로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1병이 속한 포병부대가 특히 비효율적이라고 콕 짚었습니다. 이 지시를 받고 중대장은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9분 뒤에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허리 아래까지 허용한다는 지시였습니다. 대대장이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성천과 같은 모래강은 비가 오게 되면 강이 모래톱이 안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강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장화를 신고 물속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며 현장 지휘관들이 전투화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내려진 복장 지시는 장화와 우의, 정찰모, 갈퀴였습니다. 그 해병대원들이 뭐 입고 있었어요? 장화 신고 네. 빨간 티 입었었어요. 전부. 구명조끼는요? 안 입었어요. 구명조끼 입었으면 뭐 그런 일이 있어. 떠내려가도 뭐 살아나왔겠죠. 구명조끼는 안 입었지. 임 사단장은 언론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신문 일면에 보도된 수중 수색 활동을 보고받고 훌륭하다며 참모를 칭찬합니다. 사고 2시간 전이었습니다. 투입 초기부터 복장에 대한 지시가 많았습니다. 웃는 표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얼룩무늬 스카프를 올려 쓰라고 했고 옷은 눈에 확 띄도록 가급적 빨간색 티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방송 차량이 올 때 군 기본 자세 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내려온 지시사항은 복장통일이었거든요. 이미 사단장의 그 머릿속에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 수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이없는 죽음 뒤 국방부는 제1병을 상병으로 추서했습니다. 국민과 군을 위해 헌신한 최수근 상병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족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